86페이지 노직 시작합니다. 여기를 노직 시작하기 전에 잠깐 페이지 23페이지 또 살짝 펴봅니다. 이건 아까 우리 롤스 했잖아. 롤스라는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정의론을 강조하고 이 사람이 왜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그 무지의 베일을 만들었는지가 납득이 돼.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그 뭐랄까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했던 시기니까 거기서부터 느끼는 바가 많았던 거야.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라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거지. 그러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그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여 그 안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혹시 그 분배 결과가 불평등하다고 할지라도 이건 정당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거기서 딱 비판하는 사람이 노직입니다. 아니 왜? 싫은데?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야. 이 사람의 이론만 보면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어. 그냥 완벽해. 너무 차가운 이성에 이렇게 딱 논리 정연한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 나의 얼굴을 가지고 내가 10억을 버는데 그거 왜 내가 내빈한테 줘야 되는데? 싫은데? 내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내 걸 뺏어가? 나 싫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의 원칙은 되게 많아. 그중에 가장 유명한 롤스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롤스를 비판하는 분명히 의견도 존재하거든. 그게 노직이야. 아하, 자유지상주의.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비판했구나. 차등의 원칙 비판합니다. 뭐야, 나 싫은데도 억지로 거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에 합의해야 되는 거? 난 싫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여기에서도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면 롤스여라고 하면 손드는 친구들도 있고 노직이여라고 하면 손드는 친구들도 있어. 각자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 거지. 그러니 당연히 정부가 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일을 하면 안 돼.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최소국가론. 그걸 바탕으로 정의에서 어떻게 분배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외국에 대한 원조는 어떤지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총 두 단원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노직입니다. 페이지 돌아와서 86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자유지상주의자 노직. 정부가 큰 거 안 좋아해.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최소국가여야 돼. 가장 작은 거. 그럼 최소국가가 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 있잖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각자 이렇게 계약을 한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잘 이행했는지 감시하는 거. 만약 그걸 제대로 못했대, 그때는 교정이 들어가긴 하지. 교정. 근데 이거 말고는 안 돼. 왜냐? 이 사람이 생각했어.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 절차적 정의다. 결과에 끼워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이건 롤스와 노직 둘 다 절차적 정의야. 그지?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배웠으니까 둘 다 절차적 정의야. 그런데 롤스의 절차는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게 절차고 그 다음에 노직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절차는 취득과 양도가 정의로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 부분이 있어. 취득은 정당해야 돼. 취득이 정당한 다음 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양도라고 하는 건 주는 거, 그지? 양도는 자유로워야 돼. 만약에 취득도 양도도 이렇게 정당했고 정당했어. 그럼 다 정의야. 어디 볼까? 취득, 양도. 양도는 1양도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양도도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취득, 정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정당한 취득이라는 게 뭔데요? 정당한 취득. 노직이 생각할 때 정당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침해하면 안 돼. 그리고 정당하게 노동으로 획득한 소유물이라면 그건 정당한 거야. 선생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 뭐예요? 로크적 단서라는 게 있어. 이건 절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와. 그냥 노직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갖다 썼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로크적 단서라고 있는데 이런 거지. 만약에 원양어업을 갖다고 치자. 태평양에 있는 참치를 내가 주인이 없는 거니까 막 다 포획했어. 이건 정당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당한 노동으로 획득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2020학년도 수능에 얘가 한번 나와. 선생님은 이 정도로 애기들이 이해해 줬겠다면 실제 선지 자체 내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획득도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그 예시가 딱 원양어업 태평양에서 참다란 거 다 획득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주려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애기야, 그럼 여긴 정의야 부정이야? 정의야. 자, 만약에 이걸 권리라고 쳐보자. 소유권. 얘가 권리야. 근데 내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리모컨을 샀어. 그러면 그 리모컨에 소유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리모컨과 소유 권리는 지금 일치한 상태지. 그러니 내가 리모컨도 가지고 있고 소유물, 그 다음에 내가 소유 권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노직은 이런 상황이 정의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정당하게 취득했어. 자, 이제 선물을 할 거야. 자, 이제 가백에 선물을 해. 야, 이제 너 이거 가져. 그러면 나에게 리모컨도 얘한테 가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얘한테 간 거야. 그런데 옆에 을이 내 리모컨이 너무 탐나서 내 리모컨을 훔쳐갔어. 그럼 소유물은 을에게 갔겠지. 하지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여전히 나한테 있지. 그럼 잘 생각해봐. 소유권과 소유물이 일치되지 않아? 일치되지 않지. 일치되지 않을 때 부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돼. 얘를 뺏어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취득은 정당했어. 하지만 양도가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 이거에 따라 또 상황마다 다 달라지는구나. 자, 양도가 자유로웠어. 그럼 여기도 정의일 것입니다. 내가 갑에게 리모컨을 선물했는데 또 갑이 또 자기 여자친구한테 또 선물해줬대. 여기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럼 여기도 정의가 될 거야.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취득은 정당했어. 내가 돈 주고 리모컨 샀단 말이야. 이건 정의일 거야. 근데 옆에 을이 뺏어갔어. 훔쳐갔어. 그럼 얘 정의일까 정의가 아닐까? 그렇지. 부정이야. 애기야. 그 다음에 뺏어간 을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리모컨을 선물했어. 근데 이건 자유롭게 된 건 맞아. 자유 이전은 맞아. 근데 이거 정의야 부정이야? 이거 부정이야. 자, 이제 애기야.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의야 부정이야? 몰라. 왜 모를까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거를 뚫고 애기들을 물어봅니다. 애기들에겐 이것만 딱 줘. 자유로운 이전이 일어났어. 자유로운 양도가 일어났어. 이거 정의야 부정이야? 이거 자유로운 양도니까 당연히 정의죠. 라고 하면 앞에서 훔친 거야. 그렇다면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거든. 즉 노직은 취득과 양도의 이 분배의 과정에선 실제로는 정의라는 것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은 정당하게 그리고 양도는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소유권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아, 어떤 사람이 소유물도 가졌는데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정의구나. 따라서 이건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이 됩니다. 드디어 나왔다. 비정형적 정의 원칙. 선생님이 맨날 마르크스 이야기하고 롤스 이야기할 때 애기들 이거 노직이 비판하면서 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만 기다려 막 이러면서 계속 넘겼거든. 드디어 나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띄워놨어. 자, 어디 한번 봅니다. 주머니가 있다. 여기 5, 15, 30 분배되었어. 총 50입니다. 12, 12, 12. 총 36입니다. 여기는 14, 16, 18입니다. 그럼 총 48만큼의 합입니다. 그지? 각각의 주머니들이야. 벤담이라면 A 주머니 고를까요? B 주머니 고를까요? C 주머니 고를까요? 최대서 최대행복이라면 벤담이라면 A 주머니 고릅니다. 그렇지. 공리주의라면 얘 골라. 애기야. 롤스라면 뭘 고를까요? C 고릅니다. 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롤스라면 얘를 고릅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만약에 필요가 다 똑같다라는 전제하라면 마르크스가 맞아. 하지만 필요가 각기 다르다라면 이건 조금 달라. 근데 이건 사회주의 중에서도 일부는 다 균등분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마르크스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지만 균등분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노직이라면 뭘 고를까요? 없어. 그래서 비정형이야. 이걸 이해해야 해. 선생님이 막 시대인재 재종반도 가고 막 이러잖아. 그럼 재종반 가면 그 전에 이미 수능을 막 보고 오고 막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오고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정형 비정형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그럼 이미 이 아이들은 단어로는 익숙한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됐었던 거야. 맨날 정형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여기 생각해봐. 마르크스 때도 정형. 그 다음에 롤스 때도 정형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어. 근데 딱 이 개념이야. 자, 벤담은 이거 말고 다른 걸 고를 수가 없어. 정해진 틀이야. 애기야, 롤스는 이거 말고 고를 수가 없어. 정해진 틀이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만약에 필요가 모두 다 똑같다면 이게 맞아. 근데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다. 이게 더 맞아.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노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직은 절차만 공정하면 어떤 절차요? 취득과 양도. 취득과 양도의 절차만 공정하면 저렇게 취득도 정당하고 양도도 정당했어. 그러면 저게 A든 B든 C든 다 상관없어. 그래서 비정형이야. 얘는 취득도 정당하고 그 다음 양도도 정당하고 이것만 따지는 거지 얘든 다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노직이 비판합니다. 롤스, 너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못 고르는데 이러려면 나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잖아. 나 이거 싫은데? 난 이게 더 좋은데? 그리고 이게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전부 다 공정했는데 왜 이게 나쁘다고 봐? 이것도 정당한 거지 라고 보는 거야.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다 상관없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근데 현실에서는 취득과 양도가 정당하다면 결과도 공정하겠구나. 취득도 정당하고 양도도 정의로우면 결과는 정당한 거야. 오케이, 정의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억압과 착취, 강탈이 일어납니다. 현실의 상황입니다. 현실의 역사에서 어디 한번 보자. S1. 선생님이 그 책에도 쓰여 있는 거 여기 옮겨놓은 거야.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와 쥐를 취득하였다. 그럼 여기는 정의겠지. 을은 갑에게서 쥐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정의겠지. 그런데 병은 을에게서 쥐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이때 부정인 거야. S4. 정은 병에게서 쥐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얘도 부정인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 실제로 취득도 정당하고 결과도 자유로우면 좋겠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나타나. 이땐 정부가 개입합니다. 교정해야 돼.
이게 교정적 정의야. 이해하셨어요? 네. 분배, 애기야. 전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 선생님, 그러면 분배의 자유로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고 하는데 아니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도대체 뭐죠? 이건 분배에 개입하는 건가요? 자, 봐봐. 당위적인 개념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정의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야. 자, 어디 한번 보자. 재분배. 어떤 재분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즉 복지를 위한 재분배. 이것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절대 싫어해. 왜? 아니 취득과 양도의 절차만 공정하면 되네. 원빈은 자기 얼굴 가지고 돈을 10억을 벌었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거기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내비는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게 노직인 거야. 잘못한 거 없잖아. 취득도 정당하고 그 다음 이전도 정당했다면 그건 다 내 거지. 물론 최소 국가를 위한 세금은 필요합니다. 나도 국방의 뭐랄까 안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 최소 국가만 가능하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준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건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어디 한번 쭉 확인해 봅니다.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개인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라고 봅니다. 애기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무슨 국가? 최소 국가야. 이거랑 비교되는 건 시험 외인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포괄적 국가가 있어. 최소 국가와 비교되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포괄적 국가 한 번 지금까지 지문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건 뭐냐면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이러한 국가지. 이런 거 절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 비판. 노직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자유지상주의. 어디 다시 볼까요? 포괄적 국가와 비교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 무슨 국가라고 부른다? 최소 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노직 또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거야. 근데 어떤 절차인데? 라고 하면 이 둘이 다른 거야. 롤스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이라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거. 거기에 비해서 노직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한 것. 이렇게 얻은 거, 이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를 갖습니다. 완전 내 거. 그러니까 원빈은 자기 얼굴이 내 거지, 네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그거 가지고 10억을 벌었어. 완전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 노직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였다? 절차적 정의야, 결과적 정의야? 절차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절차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 보장해야 하네? 보장하는데 어떤 절차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취득과 양도야. 이렇게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유물 절대적 권리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소유권적 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정형이야. 이제 정형과 비정형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봐. 정형적 정의의 원칙은 정해져 있는 틀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애기야. 벤담은 A밖에 고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롤스는 C밖에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정해진 틀이지. 하지만 노직 입장에선 모든 상관이 없는 건 거야.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노직 입장에선 소유권적 정의를 강조하며 비정형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 아까 그 리모컨에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쳐봐. 그러면 소유물에 소유권이 붙어있는 상태. 이 상황이라면 정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소유 권리를 갖는 것. 즉 소유물의 소유 상태와 그 다음 소유권의 소유 상태가 일치하는 거야. 그게 정의야. 나에게 소유물이 있다면 나에게 소유권도 있어야 되는 건 거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당한 취득이 이루어졌어. 정의라니까. 정부는 여기서 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애기야,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전이 일어났어. 이것도 정의네? 정부는 개입할 수 없어. 또 자유로운 이전이 일어났어. 또 정부는 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입해야죠. 교정적 정의를 위해서. 오케이? 자,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당위적 개념이지. 어디 볼까요? 소유권적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권적 정의. 정형이야 비정형이야? 그렇지.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는 거야. 너 너무 정해져 있잖아.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야, 너 너무 정해져 있잖아.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갖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 인정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됩니다.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당위적인 개념.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봐. 이게 역사잖아. 이게 과거잖아.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양도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때 벌써 부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양도받은 얘는 정의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니 이 과거의 상황에 따라서 행위에 대해, 즉 이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즉 지금 이 상황의 정은 쥐를 가지는 게 정의롭지 못한 것 거야. 이건 을에게 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역사야. 이해하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입니다.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충분 조건. 여기 선생님이 충분 조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한 적 있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기억나시나요? 이걸로 생각하라고. 인간과 한국인. 한국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인간이야. 그러면 한국인은 인간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성과 사랑과의 관계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리부어 할 때도 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이거야. 취득과 양도가 정의롭대. 그러면 무조건 정의인 거야. 이 느낌이지. 그러니 취득과 양도가 정의롭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무조건 정의야. 선생님 그럼 여기 바깥엔 뭐가 있는데요? 잘못됐을 때 바꾸는 교정도 여기 들어가지. 얘가 더 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 정도까지 이 뭐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물어보진 않고 이거 충분 조건이야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정도까지 물어보진 않았었거든. 그 다음 어디 한번 보자. 분배의 정당성입니다. 분배된 결과가 더 중요해? 아니면 분배된 역사 과정이 더 중요해? 그렇지. 역사적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애기야,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분배가 정의로워?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의 정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약탈이 일어났어. 강탈이 일어났고 뺏었단 말이야. 그러면 뺏어가지고 얘 리모컨이 을에게 갔어. 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지? 나에게 있었지. 소유권은 취득과 양도, 즉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만 그 소유 권리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과정만 가져오서. 이해돼? 다시 보자. 소유물과 소유권은 다릅니다. 소유물은 리모컨 같은 게 소유물이야. 그리고 소유권은 이 리모컨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이 리모컨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이 개념은 취득, 양도. 양도가 이전이야. 이전되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의 정당성만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돼.
강탈로 소유물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소유권까지 따라가는 건 아닌 건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다시 소유물을 줌으로써 소유물과 소유권 상태를 일치시키는 건 거지.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합니다. 이건 당위적 개념이야. 즉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 이것을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돼. 이게 정의다 라고 보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이 학생은 뭐 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당위적 개념이지. 근데 현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 않아? 근데 자유롭게 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당한 취득과 정당한 이전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현실은 정당한 이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꿔야지. 다시 볼까요?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물을 뺏어갔다고 할지라도 소유권까지 뺏어간 건 아닌 건 거야. 그 다음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하는데 이건 당위적 개념이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정당한 취득행위에 이어서 자발적 교환행위로서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이거랑 똑같아. 정당한 취득이 이루어졌어요. 소유물과 소유권이 딱 일치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이전이 이루어졌어요. 소유권과 소유물이 또 일치돼. 정당한 거야. 얘도 또 정당한 거지. 즉 요거 정당한 취득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정의로운 거야. 이해하셨나요?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자, 최초의 정당한 취득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전만 계속 이어졌다면 당연히 정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리얼한 현실입니다. 이게 당위야. 해야 할 일. 취득, 양도, 교정에서의 정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 인정해야 돼. 원빈 얼굴은 원빈 거. 그러니 원빈이 그걸로 돈 벌었어. 괜찮아. 그거 정의로운 거야. 그러니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취득, 양도가 정의롭잖아? 그럼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부정의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즉 자유롭지 않은 이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취득이 나타나거나. 이해돼? 이렇게 되면서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뺏었어. 그러니까 소유물을 뺏겼다라고 할지라도 소유권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소유물을 뺏긴 상황이라면 소유의 상태와 소유권의 상태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면 부정인 거야. 그걸 일치시켜야 돼. 자,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이에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 볼까요? 자, 취득, 양도,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 인정해야 합니다. 자, 부정의가 발생했어. 그럼 정부는 뭐 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그렇지.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S4. 여기 자유롭게 이전됐지? 자유롭게 이전이면 이거 정의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여기 앞에서 이미 훔친 거였거든. 이해되지? 자유롭게 이전되어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 국가 주도의 교정도 필요합니다.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취득 정당했어? 아니면 부당했어? 정당했어. 정당했던 쥐가 자유롭게 양도받아 정당했던 쥐가 이제 교정의 대상이 되었지. 이 S3와 S4는 교정의 대상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어디 한번 보자. 이거는 S1, S2, S3, S4의 상황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애기야, S1 정의야 부정이야? 그렇지, 정의야. G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지금 S1의 성은 가백에 있지.
내가 정당한 노동으로 재와 G를 선택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 S2에 대한 상황. 정의야 부정이야? 그렇지, 정의야. G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을에게 있어. 자유롭게 이전됐거든. S3 갑니다. S3 정의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야. 왜? 강제적으로 빼앗은 거잖아. 자유롭게 이전된 게 아니야. 그러니 G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 병에게 있어? 여전히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 S4입니다. 애기야, 자유롭게 이전이 되었대. 이게 정의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 G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또 누구에게 남아있는 상태야? 을에게 남아있어. 을에게 다시 줘야 되는 거지. 이때 S3, S4와 같은 상황에서 교정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은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그렇지, 인정합니다. 이게 교정적 정의야.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롭다라고 봅니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가 뭔데요? 최소국가.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 밑줄 긋고 포괄적 국가라는 말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거. 이런 건 도덕적으로 정당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합의한 적이 없고 난 내기 싫은데 왜 억지로 나한테 강요해,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 어디 한번 봅니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롭다라고 봅니다. 그런 국가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최소국가라고 부른다.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국가의 역할, 정부가 복지를 위해서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럼 세금 자체를 부정한다, 이건 아니야. 세금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건 경찰이나 군인을 이렇게 뭐랄까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인정을 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안 되지만 교정을 위한 국가 개입되고 교정을 위한 세금도 인정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어디 볼까요?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렇지, 반대합니다. 하지만 교정을 위한 국가 개입은 인정할까요? 아니면 부정할까요? 인정합니다. 오케이. 정의 실현. 개인의 권리, 절대적인 존중의 대상이다. 최소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 당연하지, 자유지상주의인데.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이야. 최소국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 침해되는 거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요. 자, 정형적 정의 원리 좋아해? 비정형적 정의 원리 좋아해? 비정형. 그러니 정형적 정의 원리 추구해서는 정의로운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형적 정의 원리를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떤 국가만이 정당화된다? 최소 국가만이.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요. 정형적 정의의 원리를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디 한번 봅니다. 페이지 잠깐 넘어와서 86페이지에 위에 노직의 지문이 있어. 그리고 그 지문이 바로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형적 정의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비판하는 글이야. 어디 읽어봅니다. 차등의 원칙은 그의 무엇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틀이 정해져 있다야. 즉 롤스는 이거밖에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건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정의의 원칙,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아하,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 소유권적 정의에 따르면 A, B, C 모든 상관이 없는 거지. 정해져 있지 않아. 취득과 양도만 정의롭다면 A든 B든 C든 다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만 담당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오케이.